합법과 불법 주장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대표적인 노동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이 노동자이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법안에 노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이를 총망라하여 노동법이라 부릅니다.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이상미 리포터입니다. 근로자, 즉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대우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노동 관련 소송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소송을 살펴보면 임금, 부당해고, 비정규직 등에서 비롯된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김기덕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생존권과 직결되는 노동 분쟁에 대해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위한 각종 법률 문제와 법률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각종 소송, 법률교육, 법률연구, 출판 등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노조를 위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제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원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한데요. 노동법률원이 필요한 이유와 노동법률원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노동법률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법률 사업에 전문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관계와 노사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문제 상담은 물론 노동조합 설립, 교섭과 쟁의 등 노조에 대한 법률 지원과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또 법률 강좌나 노조 맞춤 교육, 토론회 등의 기획과 진행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정책,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법률원이 필요한 이유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사용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노조를 상대로 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파악해서 주장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님은 그동안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을 다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노동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질서 아래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관계상의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기 위한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법규의 총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로부터 노동자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렇다면 노동법에 해당하는 법규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임금, 근로시간, 해고 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최저임금 기준과 결정에 관한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법, 기간제법,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교섭과 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고용 난민의 시대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 800만에 육박할 정도로 파견, 용역, 임시직이 날로 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말합니다. 이 법률들의 취지는 크게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차별 처우의 금지와 시정은 이에 따라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절차를 마련해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의 총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만약에 2년을 넘으면은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해서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는 파견 대상 업무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허가받은 파견 사업주만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업주가 직접 그 고용 의무 그 내용을 갖다 위반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무허가 파견하는 등 불법 파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시에는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특히 불법 파견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노동법 관련 소송 중에는 임금과 해고처럼 생존권에 직결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임금과 해고와 같이 그런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임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체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임금 삭감이나 반납 등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 상여금의 미지급, 삭감, 차등 지급을 하는 경우,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갖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 채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우나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제대로 산정해서 통상임금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산정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임금 관련 소송으로 많이 이제 제기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각종 징계 처분과 징계 해고를 갖다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기 발령 전출 전적에 따른 어떤 분쟁, 그리고 정리해고,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명예퇴직에 따른 분쟁, 영업양도나 분할 합병 시에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제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임금 체불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을 경우에는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이제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바로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과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그리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면은 민사소송에 따른 절차상의 번잡성, 그리고 지연, 과도한 소송 비용 부담 등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하고 간이하게 또 경제적으로 원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은 해고 사건 구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오늘 노동법 관련 소송에 대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근로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파악해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 관련 상담과 교육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변호사, 노무사 등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둘째로는 노동자는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 개인은 결코 사용자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노동자 자신의 보다 우월한 권리를 확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김기덕 변호사님 만나 뵙고 노동법 관련 소송 분야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 위반의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기덕 변호사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어주셨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힘이 되어주는 김기덕 변호사님과 노동법률원의 진심이 느껴집니다.